어떤 비밀은 평생 묻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결혼 30년 차 주부예요. 남편과 아이 둘,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죠.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싸울 일도 별로 없고, 특별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일상. 그런데 지난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는데 그 마지막 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간 밤 10시쯤이었어요. 저는 빈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친척들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런데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가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묵념했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누구신지 여쭤봤죠. 고인과 어떤 사이세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며느리분이시죠? 저는 어머님 친구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가 많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이렇게 젊은 친구는 더더욱.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꼬치꼬치 캐묻을 수는 없었죠. 그 여자가 부의금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상당히 두툼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온 모양이었죠. 남편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아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은 그렇게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봤어요. 선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죠. 선희, 남편이 결혼 전에 몇 번 입에 담았던 그 이름. 첫사랑의 이름. 오랜만이에요, 준호 씨. 그 여자 선이라는 사람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이가 작게 웃었죠. 어머님 부고를 봤어요. 신문에서요. 조문이라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어떻게 알았어? 남편이 물었어요. 선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끔 만났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첫사랑을 만났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죠. 선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셋은 장례식장 밖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한밤중이었지만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죠. 카페에 앉아서 선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호 씨와 저는 대학 동기였어요. 4년 내내 사귀었고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했었죠. 남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선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4학년 여름방학 때 어머님이 절 찾아오셨어요. 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이니 강하고 현실적인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하고 감성적이라 시집와서 고생만 할 거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봤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았죠. 어머님은 제게 돈을 주셨어요. 유학 갈 수 있는 비용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준호는 깨끗이 잊으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니.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집안일도 서툴고 시댁 모시는 것도 자신 없었거든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람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끊고 미국으로 갔어요. 준호 씨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결혼 중매로 만났을 때 남편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웃지만 진짜로 웃는 것 같지 않았죠.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버림받아서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 그런데 왜 엄마를 다시 만났어? 남편이 물었어요. 선희가 대답했죠. 5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이혼하고 아이도 없고 혼자여서요. 그때 우연히 어머님을 마주쳤어요. 백화점에서요. 엄마가 널 알아봤어? 네. 어머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선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어머님은 제게 사과하셨어요. 30년 전 일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후회하며 사셨대요. 준호 씨가 결혼은 했지만 진짜로 행복해 보인 적이 없다고. 그게 다 당신 잘못 같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진짜로 행복해 보인 적이 없다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어머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고. 특히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선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며느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묵묵히 집안을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불평 한 번 없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게 너무 죄송하다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머님은 5년 동안 저를 자주 만나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준호 씨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마가 우리 다시 만나라고라도 했어? 남편이 쌀쌀맞게 물었어요. 선희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준호 인생을 흔들지 말라고. 이미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과거를 들춰서 뭐 하냐고. 그럼 왜 만난 거야? 어머님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털어놓을 사람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다 식었고 밤은 깊어갔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어머님도 선희 씨도. 선희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모두 50대고 이미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남편과 저도 선희 씨도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우리 30년이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함께 울고 웃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쌓아온 시간들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죠. 미안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노력했어. 너를 사랑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그런데 어딘가 항상 공허했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 나도 알았어.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처음부터 알았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았어.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나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 30년 만에요. 선이가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문하러 온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기다려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어머님 49제 지낼 건데 선희 씨도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주 만나셨으면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선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어머님이 선희 씨를 통해 위로받으셨다면 그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선희 씨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어머님이 마지막 5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남편이 저를 놀란 듯 봤어요. 그런 제 모습이 처음인 것처럼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질투해야 정상 아닌가요? 남편의 첫사랑을 집에 초대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질투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만나셨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저와 남편 사이에는 없었던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일주일 후 선이가 정말 우리 집에 왔어요. 49제 음식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미국에서 한식당 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생계 때문에요. 선이가 설명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네요. 선이는 시집살이를 못했을 거예요. 너무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음식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이가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진짜 동반자라고. 첫사랑은 추억일 뿐이라고. 저는 웃었어요. 시어머니다운 말씀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남편과 선희를 봤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메꿔놓은 것 같았죠.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20대의 준호와 선희는 사라지고 50대의 중년 남녀만 남았죠. 각자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온 사람들. 선희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선희 씨 덕분에 남편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으셨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으니까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선택했지만 결국 아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셨나 봐요. 미안함의 표현이었던 거죠. 선희가 떠난 후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너는 왜 나랑 결혼했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부모님이 정해주셔서요. 당시엔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중매 결혼. 그리고 당신이 괜찮아 보였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사랑은? 사랑은 나중에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결혼하면 정이 들고 그게 사랑이 된다고. 그런데 안 됐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사랑이 안 생긴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서요. 당신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런 게 사랑 아닌가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헌신이지. 사랑은 좀 다른 거야.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그런 거. 그럼 당신은 선희 씨한테 그랬어요? 응. 20대 때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선희는 그냥 옛날 사람이야. 추억 속 사람. 저는 웃었어요. 그럼 우리 30년은 뭐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현실이지. 진짜 인생이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야. 함께 살아온 시간, 함께 키운 아이들, 함께 이겨낸 어려움들. 그게 사랑보다 더 단단한 거 아닐까?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뭔가 더 깊은 걸 만들어 왔어요. 동반자 관계, 인생의 파트너. 그래도 아쉬워요. 제가 말했어요. 가슴 뛰는 사랑,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웃었어요. 나도. 근데 이제 와서 그런 거 할 나이도 아니잖아. 그래도 데이트는 할 수 있잖아요. 데이트? 네. 우리 결혼하고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영화도 같이 보고, 손잡고 공원도 걷고, 그런 거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부터? 왜요? 50대는 데이트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내요. 우리 데이트예요. 제대로.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선희를 만난 게 어쩌면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으니까.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숨겨왔던 감정들, 이제야 꺼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요. 드라마처럼 가슴 뛰는 사랑, 영화처럼 낭만적인 사랑. 그런 건 현실에는 없어요. 현실의 사랑은 밥을 같이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가 아프면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것. 선희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데이트는 어색했어요. 50대 부부가 손잡고 영화관에 가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팝콘을 나눠 먹고 영화 보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거 자주 하자.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라도 해보자. 우리가 못 해봤던 것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너 진짜 선희 만나는 거 괜찮아? 괜찮아요. 가끔 만나서 차 마시는 거 정도는요. 어차피 선희 씨도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선희 씨를 통해서 당신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도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길거리에서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줘서 저는 웃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줘서 우리는 그렇게 걸었어요. 50대 부부가 손잡고 어깨 걸고 젊은 연인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난주에 선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딸이 출산 예정이라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한국 오면 연락할게요. 선희가 썼더라고요. 저는 답장했어요. 꼭 연락하세요. 우리 같이 차 마셔요. 남편이 옆에서 보더니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뭐가요? 보통 사람은 못해. 남편 첫사랑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전 보통 사람 아니에요.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죠. 남편이 웃었어요. 그리고 제게 키스했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키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짜 애정이었죠. 어제는 시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남편과 둘이서요. 묘비 앞에 앉아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잘 살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요. 진짜 부부로요. 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의 대답 같았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가 선희를 만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왜요? 용서받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소원 들어드려야지.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행복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행복.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첫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첫사랑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사랑인가요? 어쩌면 둘 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진실하게 함께 하느냐는 거니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눠가요.